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15장 정신장이에요. 14장 체용장이죠. 체용과 정신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임철초 선생이 또 체용장과 같이 또 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선 더 길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체육장에서 뭐예요? 도예요, 도. 예, 도라고 했어요. 여긴 사람이고요. 여기 저 외에 체육장은 도예요. 도에는 뭐가 있다고 했나요? 채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인에서는 뭐가 있냐? 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불가히 한쪽으로만 구하지 말아라. 좌우에서 고집부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요자에 중요한 건 무엇에 있는가? 손지익지. 예, 덜어내고 도와주는 걸 듣기 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거에서 체형장에 그렇죠. 체형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덜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익지부터 나왔죠. 이건 뭐예요? 이거 억지부터 나왔네요. 손이에요. 이건 억이에요. 눌러줄 억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덜어낼 손자를 쓰고요. 이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붙자예요. 도와줄 붙자예요. 듣기 중이라고 했죠. 저 위에서 뭐예요? 듣기 의라고 했어요. 마땅함.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가운데 중자를 썼어요. 예, 중정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신장에서 제가 체형장에서는 논문을 쓰질 않았는데, 이 정신장에서 제가 논문을 갖다가 이 정신장에서 논문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몇 페이지를 충분히 중화장이니까요. 여기서 이용해서 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덜어내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중앙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이란 것 중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유시주도 참 깁니다. 긴데 또 임철조 선생이 유시주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이런 것까지 제가 논문에 썼어요. 자, 논문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배고는 오행을 나눠서 금과 수는 정기가 되고요. 목과 화는 신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는 목화 금수를 아우르는 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땅이 아니면 저 네 가지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땅이다. 그래서 우리 오행도를 봐도 중앙에다 토를 놓죠. 또 유병호는 이를 우리 인체의 장부에 비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임철초가 정신에 관해서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자, 정신이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뭔가 모르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과 신은. 그런데 이걸 정과 신을 뭘로 바꿨냐라고 하면 유병원 선생은 5장 6부 여기서 우리 인체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정신은 곧 사람이죠. 사실은요. 사람에게는 정과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과 신을 사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사주로 끌고 올 테니까 임철조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오늘도요 이렇게 길어요. 기니까 오늘은 원문과 제 논문에 대해서 쓴 것만 설명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번역해 놓은 걸 쭉 읽고요. 그리고 사례명조가 체험장에서는 2개였는데 여기서는 3개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금 딱 끝나네요.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정신장을 끝내드릴게요. 자, 임시와 그랬어요. 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요. 정자란 무엇인고 하니 생아지신 나를 생하는 거예요. 곧 뭐예요? 인수라는 거죠. 뭐 신자란 무엇이냐? 그 가짐을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죠. 그런데 이 관성만 있냐?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와 관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아니죠. 사주는 인수와 관만 있겠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곧
예, 비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정자로 들어갈 것이고요. 또 나한테 내가 어떻게든 나의 힘을 빼는 게 있을 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관성도 나를 극하는 거지만 내가 쫓아가서 재성을 한번 잡아보려고 덤벼들면 또 내 힘이 빠질 것이고요. 식신은 또 자연스럽게 힘을 안 써도 내가 빠지는 기운이니까 세 가지는 신이 되고요. 정자는 두 개다. 비겁과 인수다라고 하면 돼요. 나를 도와주는 게 정이고요. 신은 곧 나를 극하면서 나를 해롭게 해요. 이런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정이 있어서 이 신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정력이라고 그러죠. 남자는 정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나이에 남자 구실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죠. 결국은 인생이 끝나고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 그 이유가 있죠. 남자는 입으로 양기만 올라와서 그래요. 양기가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건 젊어서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린 애들은요, 맨발로 눈밭을 뛰어다녀도 춥지를 않아요. 그건 어려서 양기가 전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해요. 왜? 음기가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음기는 내려가고요, 양기는 올라갑니다. 그럼 음기가 점점 음과 양이 만날 때가 언제예요? 중장년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때가 최고 혈기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성욕도 좋고요, 활동도 좋고요. 이러는데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음은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면서 양은 올라와요. 이게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뒤바뀌는 나이가 되죠. 그러면 우리 나이 때 되면 어떻게 되냐? 음기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손발이 다 차고요. 손발이 찹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40끝이 다 차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곧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손발 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생명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고, 그 양기는 어디로 가냐? 요 입으로 올라와요. 그래갖고 잔소리만 늘어요. 늙으면 잔소리가 늘죠. 그래서 이 속된 표현으로 양기는 입으로 올라왔냐? 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기를 어떻게 뿜어내느냐는 이 기가 있어야 돼요. 이 기가 어떻게 있어서 양기를 뿜어내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쓸데없이 요 중간에 있을 때 단전에 양기가 있을 때 빼버리지 말고 그걸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늙어서도 장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전이라는 게 양기가 꽉 찼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늙어서 단전 아무리 쳐봐야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젊어서 공부를 해놓으면요, 그래도 양기가 입으로 나오니까 지식이 있는데 괜히 머릿속에 들은 것도 없이 입만 살아갖고 나불나불 되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죠? 전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저 사람은 노망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라는 것은 뭐냐? 이게 정과 신의 사이에서 관통하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두 가지는 정이 위주다라는 거예요. 정이 위주고요. 정이 충분하면요, 기가 왕하다라고 해요. 정력이 왕해 기운이 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쓸데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제 프로그램을 이거 듣는 분들은 대개 보면 연세가 있으시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시고 한문을 천자문 이상을 할 줄 하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이해가 됩니다. 이거 주역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주역에서도요. 기가 왕한 즉 신이 왕해진다라고 해요. 정신기예요. 정기신이라고 그러죠. 비 아니다라는 거야. 오로지 금수가 정기고요, 목화가 신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유백원에서 유백원 주가 이렇게 얘기를 써놨어요. 금수가 정이고 목화가 신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십니다. 본문 말구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제 어디예요?
손지, 익지, 듣기 중 덜어내거나 도와주는 건 그 중심을, 중화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히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금수가 정이고요. 목화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각주 처리를 했을까요? 이 소리가 본문 말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징해에서 싹 빠져버렸어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하고가 고의적으로 싹 빼버렸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설하고가 얘기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필득 반드시 얻어야 된다. 유통하고 생화하는 것을 얻긴 얻어야 되는데 손과 이게 적중,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덜어내고 도와줄 때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즉 어떻게 돼요? 정기신 3자가 비의 갖추어지면 된다. 세구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불특 이건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주나 용신이나 채상이나 이런 것이 유정신, 정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즉 오행에서도 개유, 또 오행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유가 있으면 덜어낼 것이요. 부족하면 즉 도와줘야 되는 것이니 비록 일정제 중리. 자, 이거 보세요. 딴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 이 비록자가 들어가면요. 그것이 비록 중화의 이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라고 여기서 해석하죠. 그러나 역시 일정, 가운 이렇게 정해진 가운데서도 부정, 정해지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라. 눌러줄 때 눌러주지 못하면 그 강한 기운을 따라가고요.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싹 문질러서 없애버려라 라는 것이죠. 유제심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더 올릴게요. 하나 더 올릴게요. 오직 어디에 있냐? 반드시 제심찰 자세히 살펴서 듣기 중 이 세 글자에 있을 뿐이다. 이거 연속해서 있으면 뭐 할 뿐이다 라고 해서 귀 이자가 요 한 글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자란 극제, 극하는 것이에요. 익자란 생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여자가 덜어내긴 하는데 지나치면 자 보세요. 유효한 것이 덜어내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지나쳐요. 그럴 땐 유여자는 마땅히 설치 오히려 빼내는 게 오히려 낫다. 극하려고 하다가 지나치면 오히려 관을 쓰려다가 관 쓰지 말고 식상을 써라 라는 거예요. 부족이 있지.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나쳐요. 그러면 부족자는 어떻게 해요? 아예 제거해 버려라. 이건 마땅히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차가 이것이 바로 손익지 묘용야라. 덜어내고 도와주는데 묘한 쓰임이 있는 것이다. 대체로 유효한 것이 지나치면 과우유효하면 그걸 덜어내려고 손재하려고 그러면 반쪽 기노 오히려 그 노함을 어떻게 건드릴 뿐이니 즉 마땅히 순기기 유여지 설지 오히려 그 유여한 것을 오히려 순하게 위해서 설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지나친 것이 아주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지나치면 이 도와주려고 해도 불수보 그 돕는 것에 받지를 못하니 즉 마땅히 종 따라라. 그 부족한 것을 따라서 거지 오히려 그걸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가의 일편구야라. 한편적으로 구하지를 말아라. 그냥 강하니까 눌러주고 약하니까 무조건 도와줘라 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익지손지를. 그래서 듣기 중 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총지하는데 정이 아주 태족해요. 그럼 마땅히 어디에 기운에 도움이 될 것이요. 기가 태왕하면 마땅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걸 짚고 내려갈게요. 기가 태왕하면요, 마땅히 조신, 정신을 도와줄 것이니 라고 하겠죠.
정기신이니까요. 예, 날아갑니다. 그 신을 도와줄 것이니 신태설, 신이 지나치게 설이 되면 마땅히 자기정. 자 보세요. 정기신에서 신이 지나치게 태설해요. 신이 태설해요. 그러면 정이 약할 때니까 마땅히 정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울 자자. 즉 이런 것이 생화유통하는 것이다. 생하고 화하는 것이 흘러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신이 청하면 기가 장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기신에서 만약 정이 태조 충분하면 오히려 반대로 그 기운이 의뢰 약해져요. 정기신에서 태족하면요 지나치게 충분하면 그 기운이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니 기가 태왕하면 반대로 그 신이 오히려 상하게 된다. 신이 태설하면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쭉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요 작은 소가로 친 거를 보시면 합니다. 반대로 억기정 하는 그 정을 눌러주는 것이니 즉 편거 잡난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삭기 신고라고 해서 정은 막히고요. 신은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48자가 나옵니다. 사주를 명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명리에서 있는 사자성어죠. 소위 수본목부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목이 뜨니 목이 어떻게 돼요? 무정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쪽이 수가 떠는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생목을 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목이 많아요. 화식해요. 불이 이거 식자가 뭐예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꺼질 식자입니다. 목다 화식이에요.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불이 꺼질 것이다. 이러면 화무정신, 화가 정신이 없다. 화염토촉, 화생토를 한다고 하지만 화가 이렇게 지나치게 뜨거우면 토는 메마를 것이니 토가 무정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토중금매, 이거 들어보셨죠?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금이 묻힐 것이니 금이 무정할 것이다. 무정신할 것이다. 정신이 없을. 금다수약, 금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금생수가 아니라 수가 무정신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원주에서요. 원주에서 이거 지금 유백원 주를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금수로서 위 정신, EA 위 B죠? A로서 B를 삼는 거예요. 금수로서 정신을 삼고요. 목화로서 신기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유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장부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인체에서 논한 것이다. 소위 요 작은 소가랍니다. 왜냐하면은 폐는 어디에 속하냐면 금에 속해요. 신은 수에 속해요. 그래서 남자는 정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신장은 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나치게 양기가 가면요 신이 쇠해져요. 그래서 약에서요 정력제를 쓰게 되면요 육미지황탕이라고 해서요 수가 강한 신장이 강한 지황탕을 써야만이 이 수가 강해지면서 정기가 오르죠. 십전대보탕이라는 것은요 양기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십전대보탕 안 씁니다. 그리고 노인네한테는 십전대보탕을 약간 쓰긴 쓰는데요. 그래도 이 육미지황탕만 못하죠. 이러면 금수상생이 돼요. 그런데 이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속이다라고 하면요 폐와 이 신장을 얘기하니까 저 신을 먼저 속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의리 어디에 속리자입니다. 속에서 감춰진 것이다. 고로 위 정기라고 한다. 우리 신장이 튼튼해 정기라고 그래요. 남녀 똑같아요. 비뇨기 계통이 강해야만이 애도 잘 낳고요. 여자가요. 간은요 어디에 속하냐? 목에 속하죠. 그러니 심은 어디에? 심장은요 화에 속해요. 목생화 상생하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폐는 겉에 있으면서 저 속에 있는 신장을 금생수하고요. 간은요, 이 속에 있으면서 심장 겉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거는요. 그래서 바로 펴 어디에서 겉에서 드러나는 것이니 코로 위 신기가 된다. 비는 어디에냐? 세 군데. 정말 세 군데가 아니라 이걸 통틀은 거예요. 어디에 속하냐? 토에 속해요. 그래서 관우주신이라고 해서 모두 몸을 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밥 안 먹으면요. 그러니까 토는 어디에 속하냐? 비장과 위장에 속하거든요. 밥 안 먹으면요. 절대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위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적으로는요. 그냥 위는 오직 저장고예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게 슬슬 내려가면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비장도 그렇게 큰 작용도 안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먹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옛날에는요. 토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온 몸을 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는 실지다. 실이라는 거예요. 12번 올라갈게요. 짓고. 오늘 제가 한의원에 근무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요. 한의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한의학으로 목화토금수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이 되네요. 한약방에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약을 쓸고 원장님을 도와드렸죠. 자, 12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명중에서 표리라고 하는데 요 리자를 썼는데 요 리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놨죠. 이 리자는 이치자죠. 이건 속리자예요. 표리가 정신이고요. 즉 불 아니다는 거예요. 불이유이니까요. 금수목화로서 정신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갖추처리한 거 보니까 사라고 징해에서 이런 것도 빼버렸네요. 비유하자면 왕한 것은 마땅히 설하고요. 그 설하는 신이 바로 그 기운에서 기운을 얻어서 그 정신이 충족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따르는 것이다. 표가 속에서 발에서 어디로 나가냐? 겉으로 나가는 것이니 이것이 신이 자족하는 것이다. 정신이 자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자는 의극, 마땅히 극을 해야 되는데 극신이 유력하면요, 그 신이 유력해요. 그러면 신이 충분히 충분히 족할 것이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표는 겉에서부터 도달한다. 어디로? 겉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라고 해서 안으로부터 겉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으로 만류리자입니다. 요걸 이어서 말한다고 하죠. 접속사죠. 그래서 말을 이어서 정의 스스로가 족하면 족하다고 하는 것이니 라고 해서 또 예를 듭니다. 이거 예를 든 것이 바로 철저 선생이 말씀을 참 잘하고 계세요. 만약 토가 생하는데 토일주가 생하는 게 4개월 마지막 개월이죠. 진술충묘월에 태어났다 라고 하고 사주에서 토가 많고 목이 없으면 그런데 천간으로다가 경신금이 투출했든지 지지에서 지장간이 아니라 지지에서 신유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말해서 뭐냐? 표가 네가 안에서 발에서 어디로 나타나냐? 겉으로 나타난 것이니 정이 족하고 신이 안정됐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요. 토가 많은데 금은 없어요. 근데 천간으로 간목이 투간했어요. 갑을목이요. 지지로서 인목이 있어요. 이것은 겉에 도달하는 것이다. 안으로부터. 그러니 신은 족하고 정신이 안정됐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토로서 이와 같이 얘기했으니
오행이 모두 한 가지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의세구지 마땅히 자세히 연구하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의는 요 밑에 해석해 놓은 걸 해석을 강의를 하고요. 그 대신 오늘 제가 분명히 논문을 제가 쓴 게 있는데 그것만 읽고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 원주 논평이죠. 논문 내용이다. 임철저 주장에 의하면 유백원은 장구의 기운을 가지고 비유해서 금기운을 폐장, 수기운 이렇게 했어요. 비장과 위장은 온몸을 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아니다. 정신 개념을 설명하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에 한 두어 페이지를 제가 장식을 했죠.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요 95, 96, 97 그 대신 제가 번역해 놓은 걸 읽으면 제가 시간이 좀 짧아질 것이죠. 그리고 사례명조 3개를 끝내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